혼자서 끙끙 앓던 일도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좋은 해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를 오늘 만나볼 사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 제사가 있었는데 큰아들 내외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사가 있기 2주 전에 큰 며느리가 전화를 했더군요. 어머니, 더 이상 집안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고 드리던 생활비는 그대로 붙이겠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저도 남편도 먹으면 체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저희는 3남매를 두었는데 아들들은 맞벌이를 하고 대기업에 다니며 잘 사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입니다. 사위가 사업에 몇 번 실패를 하더니 급기야 딸이 찾아왔습니다. 집도 채권자들에게 넘어갔고 이러다가 남편도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울며불며 사정을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래도 사위를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어서 딸네 집의 빚 일부를 갚아주었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일부는 딸한테 붙이고 저희는 작은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법 비싼 아파트를 자기들과 상의도 없이 팔았고 그걸 동생에게 빚 갚으라고 준 걸 알고는 큰아들 내외의 태도가 이전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자기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걸 알아서 그러는 거겠죠. 큰 며느리는 쪼그라든 시부모라 그러는 건지 눈에 띄게 성의가 없어졌고 큰아들 역시 집을 파실 때는 한마디 상의라도 하시지 그랬냐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후회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속병을 앓고 있는데 딸의 형편은 아주 나아지지 않았고 보아하니 우리 딸은 저렇게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살 것만 같습니다. 차라리 딸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눈 꼭 감고 이 집은 안 된다, 이건 우리 노후다 라고 거절을 했어야 하는지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네요. 그런데 물려줄 재산이 없는 시부모는 이런 대접을 받는 건가요? 솔직히 대학 공부까지 시켜줬으면 됐지 부모가 집까지 물려주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이런 사정을 알자 작은 아들이 형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판 싸운 모양입니다. 어떻게 제사에도 오지 않느냐, 유산이 없으면 부모에게 이래도 되는 거냐고 말이죠. 결국은 돈 문제로 형제간에 의도 상하고 저희는 속병이 났습니다. 이런 말을 주변에 하자니 자식 잘못 키운 죄인 것 같아서 창피스럽고 결국 이렇게 큰아들 내외한테 무시당하며 늙어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부부는 요즘 참 살맛이 안 납니다. 큰아들 내외를 불러서 이런 속내를 얘기한들 애들은 꿈쩍도 안 하겠죠? 남편과 저는 속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네, 아주 속상한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먼저 곽지연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나도 70대가 넘긴 넘었지만 저는 남매를 뒀는데 큰 거는 아들하고 상의해요. 또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랬을 적에 어떻겠나 그런 거 입장 바꿔서도 아마 너희들도 생각을 해봐라 하는 얘기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며느리가 제사는 와야죠. 그것 때문에 제사도 못 지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큰자식한테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좋았겠지만도 그렇게 하면 반대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딸이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식 부모 간에 불화가 생긴다? 며느리가 난 잘못했다고 보는데 설득을 시켜야지. 차분하니 이건 이렇고 저래서 이런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타일르고 그래야지. 그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죠. 아직 한국 정서상 며느리 역할은 하는데 또 시댁에서는 또 그거에 응대하는 대접이 없으니까 서운할 수밖에 없죠. 저는 두 분 다 뭐 누가 나쁘다 좋다 두 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른도 좀 잘못이 있고 최소한 상의라도 했어야지. 그리고 며느리도 또 그렇다고 뭐 제사 안 간다는 것도 잘못이고 해결이요. 젊은 사람이 그래도 어른에 맞춰 드려야죠. 서운하지만. 시어머니가 좀 잘못했어요. 상의를 해야죠. 그 자식인데 피상속자 아니에요. 그죠? 자식도. 그것도 상속 재산인데 임의로 팔으면 안 되고 상의를 해가지고 뭐 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걸 팔아서 내가 이런 데 쓸 것이라고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들 입장에서 며느리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뭐 엎질러진 물인데 며느리한테 내가 잘못한 생각이 좀 짧았다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해야죠. 잘 풀어나가야죠.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 이 상황에서는 대화밖에 없지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두 분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딸만 먼저 눈앞에 보이니까 딸을 먼저 도와줬을까요? 그것까지는 문의 사례가 안 나와 있어서 참 네. 추측하기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내 집을 파는 것이 자식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사안인가? 상의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가 하고 네. 상의를 하면 좋았을 것을 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재산에 한해서 자식도 그죠? 받을 권한이 있는 거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부모님 재산을 그죠? 네. 기대는 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서운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제사를 안 오는 식으로 표출하는 것도 그렇고. 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딸아이한테도 크게 도움도 안 되면서 본인의 집까지를 팔아서 전세로 간 것까지는 결과적으로는 사실 지혜로운 뭐 행동은 아니지만 네.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자식하고 상의해야만 되는 문제인가 저는 조금 좀 의견이 다릅니다. 네네. 저도 그 생각을 조금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제 속에서 발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굳이 그러니까는 부모님 의견 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네네. 거고 결정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결정권 이 이제 부모님한테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벌으신 돈이시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허락의 개념은 아니다. 우선은 그렇지만 상의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는데 그걸 너무나 당연시 네. 이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운하다라는 거는 자기 감정인데 그거는 내 감정입니다라고 하는 것까진 좋은데 당신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게요. 제 예. 이야기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뭐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질문을 드린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전세로 작은 전세로 그 나이에 지금 옮겨가시면서 왜 다른 가족들하고서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리고 또 유산 문제 같은 것도 분명히 생각하셨을 텐데 이야기를 안 했을 때는 네. 뭔가 불편한 게 있어서 지금 의논을 했다가는 지금 풀리지 않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됐던 거예요. 상의라는 건요. 네. 상의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전제를 해야 상의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내 답을 정해놓고 상의하는 형식만 취하면 그건 안 되죠. 이제 아마 그걸 염려하셔서 그러게 말이에요. 당연히 서운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상의를 했더라면 네. 집 파는 것까지도 사실 좀 바뀔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음. 근데 아무튼 부모님이 자기네들한테 상의 내지는 통지도 안 하고 집 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 못 오겠다 그러면 그건 정말 좀 못된 자식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이제 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제 공평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픈 자식이 있어요. 네. 조금 더 돌봐주고 싶은 자식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똑같이 왜 분배를 안 하냐 아니면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네. 왜 같은 자식끼리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가정사의 분란이 이제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뭐 그런 마음은 좀 이해가 돼요. 예.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우나 혹은 뭐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고 평생 키워줬고 자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서 멀쩡한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예 특히나 따님만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 더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모로서의 의무의 끝은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예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몫은 내 역할은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야 이거 그냥 의논도 안 하고 저거 나한테 올 건데 딴 사람한테 줘버렸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의 도리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네. 시대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게요. 대학 공부조차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면 고등학교 졸업시키는 것으로 부모의 경제적인 의무를 다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반드시 예. 꼭 경제적인 지원만 부모의 역할이 또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식이 이렇게 했을 때 서운한 그 감정을 조금 미리 헤아려서 배려해주지 못한 건 부모님이 조금 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지금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저는 큰아들 내외 며느리를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좀 물어보셨으면 왜 제사를 안 오는지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직접 한번 들어보는 거죠. 네. 정말 제가 사연만 들어도 저도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는데 진짜 이런 때일수록 어른다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을 팔아야 될 때 그게 자식하고 상의를 해야만 되는 게 그게 의무일까? 그것도 한번 좀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서도 생활비를 보내겠다는 건 또 어떤 의미냐? 진짜 막 감정이 올라오시겠지만 네. 차분히 어른다운 태도로. 그리고 나서 설득까지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온다는 생각 버려버리고 서운한 거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제사만큼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참석해야 될 의무랄까. 그것도 역할이 있는 건데 네. 그걸 안 오겠다고 하는 건 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실 얘기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쪽 이야기도 들어볼 건 그럼요. 들어보고요. 예.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제 다른 관점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뭐냐면 여기 이제 부모님께서 지금 사연을 보내셨잖아요. 네. 근데 자식들이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를 알고 저러는 거다. 물려줄 재산이 없는 시부모한테는 이래도 되는 거냐. 네. 이제 이렇게 좀 감정을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드러내신 거잖아요. 맞아요. 시 예. 어머님께서도.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수정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안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너무나 이제 깜짝 놀랐다든지, 네. 어떻게, 부모님은 어떻게 앞뒤 생각 안 가리고 이렇게 되나. 그리고 생활비는 또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네네. 아들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전혀 지원을 안 해드려도 사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활비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꼭 물려줘서가 문제가 아니고, 네네네. 서운한 감정에 대해서도 있을 조금, 수 있죠. 네. 예. 좀 살펴주십사. 이런 마음으로 약간의 이제 저항?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마음의 문제로 풀어야지 재산이 없다고 너희들 이럴 수 있냐? 이제 이런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원장님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게 마음의 문제이고 감정의 문제예요. 네. 이게 일시적인 또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시부모님이 내가 물려줄 재산 없으니까 이렇게 대접한다. 집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사 안 온다. 이렇게 문제를 좁혀버리면 네네. 문제는 악화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느끼기에도 진짜 좀 못된 자식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생활비는 꼬박꼬박 드리고 저렇게 이제 전세로 가셨다가 혹시 병이라도 나시면 그 부담을 우리가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렇게 하셨을까? 네. 서운할 수도 있고 그죠? 참 답답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안타까워서. 수도 있고. 그럼요. 예. 그리고 큰 자식이 그렇게 나오는 태도는 큰 자식하고 큰 아들하고 며느리만 아주 100% 나빠서만은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의 관계는 그냥 상대적이라서 혹시 그 속에 이 사연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우리한테도 혹시 무슨 문제가 없었던가 지난 과거에 이래서 그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천하의 저런 그죠 네네. 못된 놈 그죠 그리고 아예 상종조차 안 한다 너까지 건 자식도 아니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본인도 다 망하는 길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형제간에도 분란이 생겨요. 그러게요.
지금 벌써 형제들이 그러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형이 그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형한테 대하는 그 태도만큼은 아니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동생도 오빠한테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넌 돈 받아놓고 네가 무슨 할 얘기가 있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형제까지도 안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정말 어른다운 태도를 보이셔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작은 아들이 네. 지금 큰형한테 가가지고 대판 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전화상으로인지는 모르지만 네네. 따졌다.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음은 좀 헤아려주고 마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많이 서운했겠구나. 이렇게 이제 가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나쁜 자식이 아니라는 거를 믿어주셔야 돼요. 절대 나쁜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런 서운한 감정을 들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생활비는 그대로 붙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 과거에도 꾸준히 열심히 도리를 많이 하신 자제분이다 이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염려해서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나한테 돌아올 재산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느낌은 조금 안 받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네. 한 모든 정성과 성의가 지금 완전히 네. 예, 무슨 그 유산 받으려고 했던 행동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왜 자식을 이렇게 나쁜 자식 만듭니까? 저희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머님. 이제 이런 억울한 마음도 좀 들 수 있으니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서운했겠구나. 얼마나 많이 서운했겠니? 나도 조금 내가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을 사실 조금 하기는 한다. 그런데 어쩌겠니? 뭐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지금 이 문제가 또 촉발된 거를 다시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들이 부모님하고 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며느리분이 전화를 해서 이제는 제사를 안 가겠다. 그리고 뭐 생활비는 그대로 보낼게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감정적으로 이 상황 자체를 또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대단히 감정적이죠. 예. 대단히 감정적이죠. 누가 얘기를 하고 네. 언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전화로 얘기를 드리는 거 하고 만나서 말씀드리는 거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두 분 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절대 자제하셔야 됩니다. 손해 최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집은 팔았어요. 전세로 왔어요. 그래서 제사를 안 오겠다고 이제 통보까지 해서 너무나 많이 속상한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손해를 엄청나게 키울 수도 있고요. 제사 안 오겠다는 그 통보로 끝나고 다음 제사 때는 올 수도 있고 제사는 안 오지만 내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는 계속 왕래할 수도 있고 그것을 가늠하는 잣대가 부모님한테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식 잘못 키웠다고 자식 잘못되는 게 부모만은 아니거든요. 부모라는 변수 하나만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몰고 가고 모든 문제 그걸 다 큰아들하고 며느리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 그건 너무나 쉽지만 그죠? 네. 그건 아무 문제도 변화 안 됩니다. 개선이 안 됩니다. 네. 특별히 뭘 크게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여기 어머니 입장에 서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딸이 결혼했는데 이제 사위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엄마 너무 안 좋아졌어. 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아들은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또 맞벌이고 멀쩡히, 앞으로 예. 잘 살 확률이 높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막 집도 뭐 한 채 있고 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으면 여기 이거를 과연 안 도와줬을까 딸을?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랬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집 팔아가지고 그 대신 내가 살 최소한의 돈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부모 마음이죠. 네, 남편하고 예. 상의해가지고 만약에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하면 내 몫을 반은 나는 내 딸한테 이렇게 주고 나 후회 안 할 거야.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무슨 뭐 제사를 오고 안 오고 뭐 이걸 다 떠나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평생 살고 있던 집을 팔아가지고 작은 전세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현색. 그 두 분 마음은 지금 그 자체만으로 지금 체할 상태인데 이게 체하는 게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편치 않으신 상태인데요. 여러모로 참 힘드신 그런 마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분들하고 다시 한번 속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가족으로서 같이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인 심리학 컨설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